자, 이번 시간에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어떤 내용을 알 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직선의 방정식 공식 했고요. 그 공식도 이용할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랑은 조금 내용이 다른 내용이니까 일단 위치 관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위치 관계라는 단어 자체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죠. 어떻게 만나느냐? 만나느냐? 그 만나는 관계에서 생기는 점들이 몇 개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위치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어요. 그죠? 자, 어떻게 했냐면 두 직선 중에 1차 함수 가정을 잡아서 얘 위치 관계도 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복습을 하면 어떤 관계를 했냐? 첫 번째, 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여기 일치 관계,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게. 두 직선 위치 관계. 두 번째는 평행. 세 번째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요렇게 중학교 때 활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일단 함수 형태에서는 기울기가 같고 y절편까지 같으면 일치했고요. 평행은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른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기울기가 다를 때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는 개수의 비를 썼죠. x개수비, y개수비, 상수항의 비가 같을 때는 일치했고요. 그 다음에 x의 개수비랑 y의 개수비 같은데 상수항이 다르면 평행.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날 때는 x의 비랑 y의 비가 다를 때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여기서 하나 추가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중에 수직인 경우를 찾습니다. 물론 공식 유도는 우리 진도 나갔을 때 저기 차근차근 실강에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 형태에서는 x의 개수랑 y의 개수를 곱한 게 0이 됩니다. 얘 확인을 하면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겠죠. 근데 문제를 푸는 게 어떤 게 나오냐면 우리 응용 나오는 게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 거. 얘가 나옵니다. 자,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찾냐? 얘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얘의 선분에서 수직하고 2등분 되게 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공식 자체가 기울기를 알든 좌표 두 개를 알든 지우개랑 좌표를 알든 이런 거 알면 되죠. 그럼 우리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기울기입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m이라면 이 m은 AB의 기울기랑 수직하니까. 수직하면 어떻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힌트는 요 점은 A와 B의 중점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AB의 중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뭐 기울기와 좌표 하나를 아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세 직선의 위치 관계죠. 물론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할 때는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각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세 직선이 평행한 경우, 다음에 두 개만 평행한 경우, 얘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삼각형을 이루는 경우,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중학교 때도 했지, 전체 공간을 내는 평면을 4등분 했었고요. 얘는 6등분이죠. 얘도 6등분.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등분이야. 그러니까 평면을 등분하는 거로도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우리가 결국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때는 이렇게 찾고요. 삼각형을 이룰 때는 얘네가 아닌 경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치 관계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삼각형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요 경우로 했었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중학교 때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이번에 또 공식이 새로 하나 등장을 합니다. 어떤 공식이 등장하냐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앞에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구했었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는 구하는데 우리 어떤 직선과 어떤 점, 여기 사이의 거리를 하는데 우리 직선과 점 사이는 당연히 어떤 선? 수선의 길이로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게 가장 짧은 거리니까.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하냐? 요것도 유도는 생략하기로 하고 공식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부터 확인을 할게요. 이 직선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좌표를 a라고 하고 x1, y1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수선의 길이를 d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하냐?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x의 개수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분모로 넣고 분자는 어떻게 하냐? 요 x1, y1을 식에 집어넣습니다. x좌표에 x자리 넣고 y좌표는 y값에 넣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럼 이걸로 뭘 확인하느냐? 우리 응용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요 공식을 만들었다고 치면, 두 번째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물론 우리가 직선상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행한 두 직선을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직선 중에 어떤 직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한 직선에서 점 하나를 그냥 찾습니다. 지나는 점을 찾는 거지 아무 점이나 찾으면 안 돼요. 지나는 점은 어떻게? 여기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고 얘는 a'x, b'y, c'이 있다고 치면 x에 숫자 넣고 나오는 y값 찾으면 됩니다. 근데 물론 당연히 쉬운 점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점 하나 찾고요. 직선과 그냥 거리를 구해주면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왜? 평행한 선은 이 거리들이 다 어떠니까?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점을 찍어서 구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세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 자, 삼각형의 넓이, 뭐,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C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이 넓이 구하는 건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어떻게? 좌표 축과 평행한 선들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3개를 뺀 값. 얘가 제일 쉽습니다.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당연히 여기 좌표를 알아야겠죠. 좌표만 안다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는 뭐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뭐 밑변 곱하기 높이가 삼각형의 넓이니까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이용하는데 자, 여기는 뭘 이용해? 아, 여기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다음 높이는 뭐야? 아, 이 점과 이 직선. 아, 점과 여기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지. 이러면 높이값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점 좌표를 알아야 되고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 알아야 되니까 요것만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또 뭐가 나오냐면 평면 좌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취의 방정식이 등장하는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나오는 자취의 방정식은 뭐냐면 얘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뭐냐면 두 직선이 있어. 두 직선. 자, 두 직선을 그냥 문자로 표현을 할게요. 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는 a'x, b'y, c'은 0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얘를 이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죠.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두 직선 나왔을 때 이때는 식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왜? 이 방향과 이 방향. 그래서 문제에 요구하는 걸 하는데 그럼 얘는 뭘 이용하느냐? 우리 이것도 중학교 때 나왔던 겁니다. 중학교 때 뭘 했냐면 각의 이등분선 위에서의 한 점, 이 점들의 자취를 이용하는 겁니다. 뭐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이 점을 구해서 하는데 그럼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 점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수식관계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구하는 점을 xy가 있으니까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a제곱 b제곱 루트 분의 좌표 집어넣어서 절대값. 여기 거리는 얘도 x계수 y계수 제곱분의 좌표 집어넣어서 절대값. 근데 얘가 어떻다?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절대값은 절대값이니까 얘 공식이 몇 개 나와? 정리하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자취의 방정식은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값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직선의 방정식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번의 방정식을 나가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